쉐보레 콜로라도 풀체인지 G7이온 모델입니다.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은 픽업 트럭이 어떻게 이렇게 잘생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 쉐보레의 날렵하고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터프한 느낌을 얹어서 굉장히 차량의 성격에 잘 어울리게 담아줬는데요. 본넷 뒤에 이 라인 같은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이 도형 같은 것들을 강조하면서도 날카로운 선과 면들을 아주 잘 부각시켜 놓은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차량은 G7이온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블랙 보타이에 LED 조명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굵직굵직하게 만들어져 있는 앞모습에서 충분히 반할 수가 있고, 측면으로 돌아오더라도 차량의 전체적인 바디 라인과 요소의 포인트들이 굉장히 잘생겼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실내등은 LED였으면 좋겠는데 일반 벌브 치고는 비교적 밝게 잘 비춰줍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별도로 적용 안 돼 있고, 도어 쪽에 리플렉터도 없습니다. 앞좌석 도어에는 리플렉터 같은 거 하나 추가됐으면 정말 좋겠고요.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 LED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을 비교해 본다면 직진성이 좋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상하향의 변동 폭도 제법 큰 편이고, 오토 모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반응하고 어두운 주변에서 어두운 곳을 잘 밝혀주기 때문에 시골길 같은 거 주행할 때 도움이 많이 되죠.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고, DRL은 LED 타입인데 방향지시등은 아쉽지만 일반 벌브 타입입니다. 별도의 사이드미러에 LED로 방향지시등 같은 거 추가되지 않았고요. 블랙 보타이 주변에 LED 조명이 들어가 있는데 야간에 굉장히 이쁘죠.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이 살짝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고요. 지금 시승 차량이 측면하고 전면에 틴팅이 좀 짙은 편이기 때문에 실제보다 조금 어둡게 보이셨을 거예요. 밖에 나와서 보면 광원의 폭보다는 직진성이 상당히 뛰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테일램프와 방향지시등, 번호판 보조등은 모두 일반 벌브 타입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요. 방향지시등과 이 테일라이트는 LED 적용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카고라이트는 LED가 아니고 일반 벌브지만 적재함 구석구석을 아주 밝게 잘 비춰줍니다. 빛이 좀 강하고 각도가 애매하기 때문에 주변 차량이 있을 때 방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행 중에는 절대 켜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바디 사이즈가 커졌는데요. 앞뒤 오보행, 특히 앞쪽의 오보행이 짧아졌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의 비례감이나 균형감 같은 것들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휠베이스도 길어졌고요. 다만 본격적인 하드코어한 오프로드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글쎄요, 가운데 휠베이스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장점일 수도 있고 또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휠은 20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55, 55, 20입니다. 휠 디자인도 전체적인 차량의 굴곡과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휠 아치 부분은 바디 컬러랑 다르게 조금 터프한 재질을 사용하고 있고, 측면에 오프로드 전용 사이드 스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G7용 모델을 선택하셔야지만 추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콜로라도라고 레터링도 도어에 큼직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전통적인 방식이고, 커버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별도의 루프렉이 적용되지는 않았고요. 뒤쪽으로 넘어가는 라인은 기존의 콜로라도에서 봤던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맥을 같이 한다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뒤 휀더 부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G7이온 이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언뜻 봤을 때 저는 처음에 찌그러진 줄 알았거든요. 그 정도로 이 바디 라인의 골격이나 이런 파인 부분이나 나온 부분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캠리스 방식이라서 사용이 굉장히 편리하죠. 머플러는 싱글 대구경으로 조수석 측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 머플러 팁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부분도 역시 G7이온을 선택했을 때 추가되는 옵션입니다. 발판 같은 것들이 있어서 뒤쪽에 짐을 싣고 내릴 때 정말 편하고요. 앞쪽에는 멋스러운 LED로 날카로운 디자인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지만, 뒤쪽은 약간 순둥하면서 아쉽지만 일반 벌브 타입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 적재함도 깔끔하고요. 예전보다 좀 커졌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가지 연결할 수 있는 브러켓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갖춰 놨습니다.
적재함 열어보면은 그냥 쿵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안전하고 고급지게 천천히 내려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데 상단 재질 같은 경우도 정말 신경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적재함 공간 굉장히 넓어서 본격적인 차박이나 솔캠 그리고 아웃도어를 즐기시는 분들한테 더없이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220V 아울렛도 꼼꼼하게 잘 갖춰 놨고요. 측면에 고리 같은 것들도 끝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오염이나 흠집 그리고 부식 같은 것들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이걸 이렇게 양쪽으로 벌리면 여기에 또 수납 공간을 마련을 했거든요. 이 공간이 크기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간단한 공구 같은 것들 아니면 저 같으면 차량 관리 용품들 보관하면은 깔끔하게 이 공간을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뒤쪽 짐칸 문을 열었을 때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 숫자 표시가 돼 있는데 자로 급할 때 이 사이즈 같은 거 확인하려고 할 때 급하면 요거 대고서는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센스 좋죠. 뒤쪽 유리 가운데 부분을 안쪽에서 열 수가 있고요. 스마트키는 차량 이미지에 적절하게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측면에 금속 재질로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원격 시동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립 괜찮죠?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키락 언락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요. 앞쪽에만 이렇게 버튼 타입으로 은색으로 처리를 해뒀습니다. 도어는 차량 크기에 비해서 적당하고요. 여닫았을 때는 뭔가 묵직한 느낌보다는 살짝 가벼운 느낌이 있는데 꽉 잡아준다라는 그런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실내는 블랙 원톤에 레드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이 조합 괜찮죠? 스포티한 느낌도 좋고 약간의 고급감 같은 것들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썬루프는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차체의 이 셰시 강성 같은 것들을 고려한 결과물이 아닌가 싶고요.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까지는 뭐 이런 픽업 트럭에서 그렇게 크게 단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내 디자인 깔끔하고 소재 같은 것들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물론 이런 이 플라스틱 소재 같은 것들은 추후에라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소재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을 받고요.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맵포켓은 이 아래쪽까지 공간을 더 활용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프로드 전용 사이드 스텝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타고 내릴 때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도어의 이 실 같은 경우도 역시 G7연을 선택했을 때 옵션으로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트는 4웨이 타일 럼버 서포트를 포함하고 있는 기본 전동인데요. 날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지 않은 차량치고는 등받이 부분이 생각보다 몸을 잘 잡아줬습니다. 이런 레드 포인트 괜찮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헤드레스트인데요.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앞뒤 이 각도 조절이 안 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체형에 따라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쿠션감은 괜찮고요. 센터 터널은 적정한 높이와 디자인 유지하고 있습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 아닌 일반형인데 조금 작은 듯 싶지만 조작했을 때의 불편함은 없었고요. 풋레스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 뭐 예를 들면 넓게 이렇게 우레탄 재질이나 플라스틱 같은 걸로 좀 감싸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뒤쪽에 트레일러 연결을 했을 때 견인력 조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조명 밝기 조절하는 부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버튼 타입이든 로터리 타입이든 조명 스위치가 없거든요. 조명 스위치는 안쪽에 메인 디스플레이 안에 선택하는 메뉴로 숨어져 있습니다. 에어벤트는 제트기 엔진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스타일리시하고 보기 좋고요. 이 재질, 제가 도어 쪽에서도 살짝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재질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약간 고급진 느낌도 들면서 오염이나 흠집에 강하더라고요. 스티어링 휠은 4스포크 타입인데요. 언뜻 보면 3스포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운데 에어백 부분에 블랙 보타이가 확실히 예쁘죠.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가솔린 터보 엔진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초기 시동 시에는 약간 마일드한 느낌이 들지만 기어를 드라이브로 놓고 신호대기 같은 거 해보면 약간의 떨림 같은 것들도 간헐적으로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래픽 같은 경우는 최근에 GM 계열 차량들에서 보는 공통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 보시면 되게 아이코닉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길게 누르고 있으면 게이지의 유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내려보면 선택을 해볼까요? 이렇게 선택도 가능하고요. 또 길게 누르고 있으면 게이지를 바꿀 수 있고 세 가지 유형 지원을 해주거든요. 약간 각진 유형, 원형, 그 다음에 심플하게 가져가는 이런 유형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요거 디자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방향 지시등은
예, 캐딜락이나 GM, 쉐보레, GM 계열의 차량들 타보시면은 유사하고요. 지금 보시면 스틱 타입 스위치가 왼쪽에만 있고 우측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 시켜 놨고요. 와이퍼 컨트롤은 여기서 버튼으로 하고 요걸 이렇게 시간 조정을 해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게 구성을 해 뒀습니다. 이 부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디자인이 최근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보기에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요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레드 스티치 같은 걸로 조금 더 포인트를 줬고요. 지금 보시는 클러스터 그리고 메인 디스플레이도 각각 11인치, 11.3인치로 알고 있고요. 크기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없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연동이 가능했고요. 메뉴 구성 같은 것들 깔끔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오프로드에 관련된 메뉴들, 바하, 험지, 오버랜딩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이 카메라 웍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렇게 주변을 샅샅이 볼 수 있고, 지금 제가 날씨가 비가 왔기 때문에 물이 좀 튀겨서 그런데요, 하체 쪽도 굉장히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변부의 왜곡도 크지 않기 때문에 사용했을 때 편리했고요. 어두운 곳에서도 급격한 화질 저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에서 차량의 하체를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 밑에서 튀기 때문에 카메라 주변부가 이렇게 지저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워셔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로 이렇게 싹 깨끗하게 닦아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고 오랜 기간 픽업 트럭, 오프로드 픽업 트럭을 만들었던 회사의 축적된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센스죠. 제가 실내 소개할 때 초반에 이 조명 스위치가 안쪽에 숨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서 끄기, 자동, 미등, 아니면 하향등 켜는 거, 여기에서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거 찾는데 저는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사운드 시스템은 보스고요. 스피커 7개에 앰프가 추가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확실히 이 일반 오디오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고요. 특히 고음하고 중음대, 보스 오디오는 들어보면은 고음대의 이 음력을 해석해주는 이 해상력 같은 것들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런 끌기 기능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해줘서 사용하기에 편리했고요.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직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메뉴가 많은 것 같지만 이렇게 복잡하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온도 조절 같은 경우는 이 다이얼 방식, 제가 좋아하는 방식인데요, 돌리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에어벤트는 약간 아래쪽에 있는 것 같지만 사용상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전체 윈도우를 한 번에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고, 오토 스탑 앤고 온오프, 비상등 스위치 역시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토글 타입입니다. USB A 타입, C 타입으로 단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 약간 국방색 패턴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저런 것들 아이디어 좋습니다. 기어 레버는 전통적인 방식 스틱 타입이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기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전벨트를 체결해야지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놔서 이런 보다 적극적인 안전에 관련된 기능들도 좋고요. 기어를 수동으로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는 측면에 달려 있는데 저는 그렇게 사용하기 편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스틱 타입이면 그냥 좌우측으로 해서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고,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이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오프로드 모드를 어떻게 설정할지, 견인 운반으로 갈지, 험지로 갈지 이런 것들을 다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이 드라이브 모드 선택에 따라서 사륜구동, 파트타임 사륜구동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파트타임 사륜구동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토, 2륜 하이, 4륜 하이, 4륜 로우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고요. 암레스트가 되게 든든하죠. 안쪽에 트레이 같은 것들도 꼼꼼하고 꽤나 깊어서 여기에 또 저장 공간이 수납했을 때에 나쁘지 않습니다. 조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아이고, 요거 좀 천천히 떨어지면 좋겠는데 너무 콱 떨어져 가지고 이런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A필러 쪽에 조석에 손잡이가 있거든요. 승하차 할 때 확실하게 편안했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시야에 거슬리는 것 같진 않습니다. 선바이저 클립 같은 것들도 꼼꼼하고요. 여기에는 양쪽으로 조명이 되어 있는데 LED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거울하고 연동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아이디어 좋고, 거울 크기는 적당합니다. 썬루프는 인슬라이딩 방식이고요. 유리 면적이 그렇게 크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커튼은 수동으로 잡아당기는 방식입니다. 실내 등도 일반 벌브 타입이고요. 이런 거 LED면 더 좋겠는데요. 실내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약간 두툼하고 투명하지 않게 처리가 돼 있어서 시야가 안 좋을 것 같지만, 또 막상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답답한 시야는 아니에요. 거울은 각진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크기도 잘 확보를 해줬고요. 적절하게 광각기가 있기 때문에 시야는 좋은 편이죠. 뒷좌석입니다. 도어가 크지 않지만 개폐각이 큰 편이라서 승하차는 편리했고요. 역시 사이드 스텝 밟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에는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유리는 끝까지 깔끔하게 잘 내려오고요. 내려가는 거는 오토인데 위로 올리는 거는 뒤쪽에서는 이렇게 당기고 있어야 됩니다. 컵홀더 요 마감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발 공간도 요 정도면은 성인 남성 3분이 앉기에는 약간 좁고요. 2분 앉기에는 부족함은 없는 것 같아요. 등받이는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각도를 확보를 했는데, 장시간 앉아있을 때 편안한 각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헤드레스트도 요거는 또 폭신폭신하네요. 가운데도 작지만 헤드레스트 추가가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는 잡아당겨보면 여기 고리가 있으면 좋은데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띠나 여기 이렇게 이 꼭지 같은 거 하나 달아두면은 잡아당기면 참 편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아쉽고요. ISO 픽스는 꼼꼼하게 잘 갖춰 놨습니다. 승하차는 불편함이 없었고요. 의자를 제가 조금 뒤로 밀어놨는데 무릎 공간은 주먹 하나 반 정도 들어갈 정도는 되고요. 발 공간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컵홀더 있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거 사용하기 되게 편리했고, 에어벤트도 갖춰져 있고 USB A 타입하고 C 타입 각각 갖춰놨고, 요 아래쪽에 보시면 파워 아울렛이 하나 더 추가가 돼 있거든요. 컨센트 같은 경우는 멀티 컨센트를 추가를 해줬는데 저런 부분들에 대한 센스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인슬라이딩 되는 썬루프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앞쪽에 비해서 뒤쪽에 앉았을 땐 이 부분, 막상 이 부분은 헤드룸에 여유가 있는데요, 이 앞쪽이 살짝 내려와 있어서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각을 좀 많이 살려줬고요. 남성적인 이미지, 좀 날카로운 이미지가 잘 살아있는 실내입니다. 세련된 느낌 보기 좋고요. 시체 연행에는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것 같아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승차감에 대한 부담감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프레임 바디에 20인치 휠 타이어 스펙이면은 사실상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운행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좀 쫀쫀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서 좀 놀랬고요. 그리고 풀체인지가 되면서 휠 베이스가 또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고속주행도 고속주행이지만 도심에서 일정 속도로 주행을 할 때 이 거주성 같은 것들도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직렬 4기통 가솔린 2.7L 직분사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V6 3.6L 엔진에 비교를 하면 힘은 그렇게까지 부족하다라는 느낌? 오히려 저속 구간이나 이 도심 구간에서 한 1000rpm 후반에서 4000rpm 초반까지 실 구간에서는 힘이 조금 더 좋아졌다라는 느낌, 토크감이 좀 더 보완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까지 전달이 되고요. 연비 부분은 지금 파트타임 4륜구동이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2륜 하이로만 다녔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복합 기준으로는 지금 8.1km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의 연비는 6km 후반에서 7km 초반 정도의 실연비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연비 신경 많이 쓰고 이 발컨까지 해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면은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합 연비에 근접한 도심 주행 연비가 7.5km거든요.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기로는 7km대 중후반까지도 올라가는데,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오토 모드로 그냥 편안하게 운전을 하면 6km 후반 정도가 실질적인 연비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콜로라도 하면은 프레임 바디에 다소 딱딱한, 좀 튀는 듯한 느낌의 승차감 때문에 오히려 부드러운 엔진 회전 질감하고는 거리가 있을 걸로 인식을 했었는데, 직전 세대 모델은 확실히 이 V6 엔진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이 있거든요. 특히 이 아이들링 시에. 근데 현 모델은 다운사이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직분사 4기통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링 시에 이 이전 모델에서 느꼈던 마일드한 느낌의
회전 질감은 이제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약간의 잔진동 같은 것들도 느껴졌고요. 엔진은 314.3마력의 토크가 54kgm/M로 알고 있는데 전 영역대에서 그런 토크를 느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참 인상 깊었고요. 레드 RPM은 5000rpm 후반대에서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데 주행을 해보면은 2000rpm 초반에서 4000rpm 중반까지 실사용 구간에서의 이 다이나믹한 느낌들, 좀 시원시원한 느낌들이 아주 매력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터보렉 같은 것들은 크게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승용이나 SUV 기준이 아니고 아무래도 픽업 트럭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안해서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터보렉 같은 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이 차량에서는요. 모드는 오프로드, 험지, 견인, 운발, 노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파트타임 4륜이라서 2륜 하이, 4륜 하이, 오토, 그리고 4륜 로우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험지 모드 같은 경우는 4륜 구동 4L 모드랑 연동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요. 이 파트타임 4륜 구동 차량들의 특성이다라고 하면 후륜에 고정을 할 수도 있고 이 4륜 구동을 로우 하이로 설정을 해서 그거를 또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심 주행이나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는 크게 그렇게 뭐 장점이다, 이게 사용하기 편리하다 말씀드리기는 애매함이 분명히 있지만은요, 하드코어한 오프로드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유효한 포인트로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2륜 하이로 다닐 때에는 차량의 이 구동 계열이 조금 더 가볍다라는 느낌,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조작했을 때의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인상적이었고요. 4륜 하이만 놓고 주행을 하더라도 일단 앞쪽에 구동력이 배분되기 시작하면은 이 꺾을 때도 조금 좀 뻑뻑한 느낌이 들고요. 4륜 로우가 아닌데도요. 그리고 후진을 하면서 이렇게 스티어링 휠 조작 같은 거 해보면 확실히 조금 좀 약간 뭐가 꽉 물려서 돌아간다라는 느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들부들하고 편안한 도심형 4륜 구동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죠. 크기나 무게, 컨셉을 보면 도심 주행보다는 교외 구간, 국도 구간이나 오프로드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지만 의외로 고속도로에서의 크루징 한 80에서 120 사이로 달렸을 때 안정감이나 안락한 느낌 같들이 참 좋았습니다. 프레임 바디라고 해서 너무 딱딱하게 쪼여져 있는, 그래서 좀 단단하고 튀는 듯한 이런 승차감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울림 같은 게 있다고 그럴까요? 울리는 정도지 이게 탁탁 이렇게 튀거나 불편할 정도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코너링에서 2륜 하이로 고정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후륜 구동 차량 특유의 스티어 같은 것들이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오토 모드라든가 4H로 놓고 운행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구동력 배분이 좋기 때문에 이 고속주행에서나 코너링에서 속도를 높였을 때의 안정감, 그립 같은 것들 잡는 것들도 준수한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프레임바디 차량 치고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에 대한 대응도 꽤나 괜찮은 편이고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아닌 일반 유리인데 조금 도톰하긴 했거든요. 그런 유리 치고는 이 풍절음이나 공명음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도 괜찮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터널 아니고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에서 노면에서 이 울림 같은 것들, 거기에 20인치 255mm 타이어거든요. 20인치에다가. 그리고 올터레인이기 때문에 소음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억제력 같은 것들이 괜찮습니다. 공인 복합 기준으로 8.1km고요. 고속도로에서는 9.1km인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10km대 중반에서 11km대 초반까지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연비에 신경 쓴다라고 하면 12km 중반까지도 간헐적으로 확인은 가능했는데 일반적인 주행 패턴이다라고 한다면 10km 후반에서 11km대 극초반 정도의 고속도로 힐 연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레이크는 초반에 약간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실제 이 페달을 눌렀을 때의 반응도 부들부들 하거든요. 근데 부들부들한 반응에 비해서는 담력이 좀 꽉꽉꽉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2.1톤을 넘어서는 꽤나 중량감이 있는 차량을 제동할 때 부담이 없고 좀 든든한 맛이 좋았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보타 같은 것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나름 또 날카롭고 정교한 핸들링이 가능해서 픽업 트럭인데도 이런 부분에서는 쉐보레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에이다스 같은 경우도 꼼꼼하게 잘 챙겨줘서 반응 같은 것들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차량에는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을 할 수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라인 크로스 기능까지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수준의 조향 보조가 도입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GM에 이 슈퍼 크루즈가 있는데 캐딜락 차량들 국내 도입될 때도 자꾸 이게 지금 빠져 있는데 하루속히 국내 시장에 적용된 슈퍼 크루즈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기도 합니다. 시장이 조금 높다 보니까 윈드실드가 많이 넓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A필러가 외관에서 봤을 때보다는 조금 두껍게 실내에서 처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야에 가려서 답답할 정도는 아닙니다. 시트 포지션도 포지션이지만 안장 부분이 특히 폭신폭신해서 좋았고요. 앞좌석뿐만 아니고 뒷좌석에서도 안장 부분의 쿠션감이 좋기 때문에 안락한 느낌이 배가 됐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직선주로에서 80에서 한 120 사이 이 정도 크루즈 기능을 써서 주행을 할 때의 이 주행 질감은 SUV, 편안한 SUV하고 견조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다운 같은 거 해보면 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갈 때는 약간의 터보렉 같은 것들이 느껴지지만 시원시원하게 쭉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특히 이 토크 밴드 자체가 조금 플랫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느껴지는 운전의 재미 같은 것들도 쏠쏠했고요. 엔진의 회전 질감과 배기음을 놓고 보면 배기가 이 싱글 대구경으로 조수석 측면 뒤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저음으로 깔리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올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4기통이지만은 2.7L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의 이 카랑카랑한 느낌이 저는 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좌석과 뒷좌석의 승차감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뒷좌석 시트 등받이 각도 때문에 안장은 되게 폭신폭신하고 좋았거든요. 등받이 각도랑 실내 리뷰 때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인슬라이딩 썬루프가 있다 보니까 뒷좌석에 앉으면 헤드레스트 뒤쪽으로의 공간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 눈앞에 보일 때 약간 이렇게 루프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좀 답답함으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시속 100km는 150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되고요. 비교적 높지 않은 rpm에서 기준 속도가 구현이 되기 때문에 연비나 소음 진동 측면에서 조금은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푹신트는 운전석하고 조수석에 각각 3단으로 조정이 되는데요. 2단까지는 그렇게까지 시끄럽진 않거든요. 물론 엉덩이랑 등받이 고르게 시원시원하게 잘 대응을 해줍니다. 근데 3단으로 딱 켜게 되면은 조금 시끄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와인딩에서 속도를 높여봤을 때에 2.1톤이 넘어가는 픽업 트럭인데 생각보다 좀 기민한 움직임 그리고 날카로운 코너링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차체 사이즈가 커져서 그러면서 이 휠베이스도 늘어났고요. 앞뒤 오버행이 이전보다 좀 줄었거든요. 특히 앞쪽 오버행이 줄어서 이 오프로드에서 진입각 같은 거에서는 분명히 유리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닥스훈트 생각이 나는데요. 허리가 길어지다 보니까 휠베이스가 길어지다 보니까 배가 닿을 수 있는 가운데 부분이 좀 긁히거나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하드코어한 오프로드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그 휠베이스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차량을 선택할 때 하드코어한 오프로드를 즐기겠다라고 결정하신 분들은 꼭 한번 시승을 해보시고 충분히 차량의 휠베이스 같은 것들을 고려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롤하고 피칭을 체크를 해보면 피칭보다는 롤이 조금 더 거슬리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은 잔진동이나 움직임 같은 것들을 빠릿빠릿하게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좀 전처럼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에 좀 매끈한 느낌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레임 바디라서 통통 튀거나 뭐 이렇게 좀 딱딱해서 허리가 불편하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울림이 있다고 그럴까요? 예. 이거를 제가 더 이상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울림 같은 것들이 있어서 하드하거나 불편한 느낌은 아닌데 일반 모노코크 셰시에 비교를 했을 때에 이 울림 같은 것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대신에 쫀쫀하게 잘 잡아줘서 언뜻 타면은 잠시 잠깐 동안은 이 프레임 바디라는 거를 살짝 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세팅은 아주 좋은 편이고요. 네, 이상 쉐보레 콜로라도 G7년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